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광산갑 예비후보 박균택입니다. 네. 총선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어떻게 되는가요? 제가 검사장 출신이라서 윤석열, 한동훈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주의자인 윤석열, 한동훈 정권을 견제해야 한다는 책임감, 또 그들의 통치 기반인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빼앗고 인권보호기관으로 바꿔놓아야 한다는 그 책임감을 누구보다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산구의 도약을 이끌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제 고향 광산의 해묵은 과제는 한 건도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6번의 행정기관 근무 경험과 고향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광산의 발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 책임감을 가지고 선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당선이 되면은 이 공약만은 반드시 지키겠다 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제 1호 공약이 광주 지하철 2호선 4단계 구간 신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광산갑 지역은 호남대, 광주여대가 있고 교통약자가 많은데 지하철 2호선 계획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관문인 송정역과 선운지구, 호남대, 광주여대, 우산동, 올곡동을 잇는 4구간 신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구간은 광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었지만 광산구 정치인들의 무관심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공사비가 약 6천억 원 정도 예상되는데 광산 구민들 그리고 대학의 동문들의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2년 반 뒤에 대통령 선거 공약에 반영을 시켜서 반드시 추진을 해내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현재 광산구의 가장 큰 현안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해법은 어떻게 제시하는지 궁금하네요. 광주 군공항 이전하고 평동 포사육장 폐지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광역시의 한 복판에서 군공항과 포사격장이 남아있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들이 빨리 해결돼야 광주의 발전이 가능합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작년에 개정되었는데 민간공항 이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과 달리 정부 지원금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과 같은 수준의 광주 전남 통합공항 이전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동 포사격장은 75만 평의 넓은 땅인데 연간 40일 정도만 박격포 사격 훈련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상무대가 장성으로 이전할 때 이미 종합훈련 사격장을 장성에 만들었는데 왜 그곳에서 박격포 사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평동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전이 아니라 폐지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와 협의해서 포사격장 폐지하고 그 부지 위에 노인건강타운, 종합체육시설, 국공립병원 등 광산 구민들을 위한 복합복지시설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인 이용빈 후보의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평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권자들께서 바른 판단을 하시도록 냉철하게 지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4년간 광산의 해묵은 숙제는 한 건도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후보의 4년간 성과라고 주장하는 미래차 국가산단 지정, 그리고 송정역사 증축, Y 프로젝트,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등은 광주시와 광산구가 주관하는 사업인데 마치 본인의 실적처럼 풀리기를 하고 있어서 비판 여론이 많습니다. 이제는 광산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감, 힘을 가진 정치인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후보는 재선 의원이 되면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선 때도 일을 잘하는 사람이 많고 또 초선 때 잘하는 사람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서 재선을 하는 것인데 마치 초선 때 못한 사람이 재선을 하면 잘 될 것처럼 구걸하는 자세는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용빈 후보 측에서 공개 토론을 계속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공개 토론에 대해서는 광산 지역 신문에서 요구할 때 응한 바가 있었고, 그리고 사적으로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저에 대해서 직접 얘기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서 요구하는 것이 예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답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MBC에서 하자고 했을 때 응하기로 했다가 이 후보의 국회 일정이 안 맞다고 해서 그래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거부했다기보다는 그 상황이 오히려 맞지 않았고 상대방 일정 때문에 맞지 않았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질문은 이제 후보께서 강조하고 싶은 질문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제 후보께서 검찰 출신이어서 검찰 개혁에 오히려 부적합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제가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저를 윤석열, 한동훈과 똑같은 사람처럼 비판하는 네거티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검찰 재직 시에 윤석열 한동훈을 위시한 검찰주의들과 달리 검찰의 직접 수사를 비판하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인권보호기관으로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돼서는 민주당의 요청으로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에 맞섰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민주당의 수호자입니다. 저를 윤석열 한동훈과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은 저에 대한 모욕을 넘어서 저를 검찰개혁의 책임자로 선택한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한동훈이 좋아할 주장이고 그들에게 이익을 주는 잘못된 주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용빈 후보 측에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차별금지법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회적 신체적 조건에 상관없이 평등을 보장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과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다양한 개별 법률이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은 성적 취향이나 종교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않게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교육자와 종교인으로 하여금 신념에 따른 발언도 못하게 제한하는 것, 이게 타당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그 차별금지법의 취지는 좋지만 표현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지켜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차별금지법의 내용과 적용 범위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 간의 견해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께서도 신중한 추진 입장을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도 이제 반대로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용빈 의원의 경우에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가 최근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법안 발의를 철회했다고 조용히 말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발의를 철회한 것이 사실이라면 입장을 번복한 배경이 무엇인지, 왜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비공개로 얘기를 하는지, 그걸 한번 좀 물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국회의원은 지역민들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또 국민들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현재 전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당선이 되면 또 여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또 가져갈지 궁금합니다. 그 윤석열 한동훈 정권의 그 오만하고 무도한 폭주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남북 관계도 어려운 형국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검찰을 사유화해서 야당 탄압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어서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 입장에서 정권이 바른 길을 가도록 요구를 할 것이고 상생하는 이해관계를 설정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탄핵이나 퇴진 운동을 벌여서라도 국민의 매서운 힘으로 국정 기조를 바꾸게 할 것입니다. 네.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 경선이 시작이 되는데요. 광주는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말도 있는 만큼 그 결과가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민주당 후보로 왜 박균택 후보를 선택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 박균택은 윤석열 한동훈이 누군지를 알고 그 정권을 제대로 심판할 사람입니다. 검찰 개혁을 통해서 검찰을 국민의 통제 아래에 둘 사람입니다. 또 광산의 수많은 개발 과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 박균택을 선택하시면 광산이 바뀌고 윤석열 한동훈 정권을 제대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에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경쟁 상대인 이용빈 후보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그 상대방 후보 캠프로부터 죄가 안 되는 내용으로 수차 고발을 당하고 그 캠프의 불법 당규 위반을 보면서도 경선이 끝나면 함께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신고 고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참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선거 없이 시민의 공감을 받는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